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2일 저녁 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선대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면서 그리고 조수진 공보단장도 사퇴했죠. 그러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또 이 위기의 원인이 된 이준석 대표의 사퇴와 조수진 공보단장의 문제 이걸 놓고 윤석열 후보 지지 진영이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오전에 선대위 개편을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논의를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동을 했죠. 김종인 위원장은 회동에 앞서서 선대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면 개편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시기적으로 전면 개편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처음에 선대위를 만들 때 거대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서 해 나갈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보면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회동 직후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좀 그립을 강하게 잡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립을 강하게 잡겠다. 그럼 지금까지 어제까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하게 잡았죠. 자기가 그렇게 전권을 달라고 얘기했고 뭐 전권을 안 준다는 얘기도 없고 준다는 얘기도 없고 그 상태에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책이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는 그립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나요? 그리고 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하고는 대표직 사퇴 문제를 논의를 했고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못 붙잡았습니까? 그럼 그때는 그립을 놓고 있었나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자면 윤석열 후보의 책임도 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책임도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개편 문제까지도 이제 좌지우지하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이준석, 조수진 이 갈등 내지는 조수진 공보단장의 나는 후보 말만 듣겠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아무런 코멘트 정리를 안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뤘다. 손해본 거 없고. 손해는 이준석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직 던졌고 미디어 홍보부문장직 던졌죠. 그만큼 손해를 보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고 당은 치명상을 입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만 별로 손해본 게 없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룬 것 같다. 이게 과연 정치력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본인이 자기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저께 이 사태를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본인이 그립을 일부러 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제 잡아도 될 일을 왜 사태가 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김종인 책임론 당연히 있죠.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자기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그립을 잡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성 있는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어제 이준석 대표가 사표 어쩌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자기 직권으로 또는 윤석열 후보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수진 공보단장이라는 사람이 상임선대위원장 밑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지시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하극상이고 항명이다. 조수진 공보단장 내가 책임 있게 자를게.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한테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조수진 공보단장 자르겠다. 그리고 선대위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는 안 되고 기강을 바로잡고
내가 그립을 좀 세게 잡고, 그리고 선대위를 지금과 달리 좀 기동성 있게 더 만들겠다. 라고 했다면, 윤석열 후보가 어저께 그걸 반대했을까요? 또 오늘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죠. 어제 오후 한 3시쯤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낙관을 해가면서 이 사태를, 그러면서 좀 두고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됐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 부분에 관해서도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왔죠? 하는 부분,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태의 원인, 과정, 결과까지 지금 뭐 제 유튜브 뭐 물론이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쭉 한번 그 댓글들을 일별을 해봤습니다. 다 볼 수 없죠. 그냥 일별을 해봤는데, 해봤더니 완전히 편이 갈리더군요. 윤석열 편, 이준석 편,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책임론, 내지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잘할 거야, 또 뭐 이런 지지자, 완전히 갈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걸 부채질하는 듯한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후보 진영이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더 줄여서 얘기하면 윤석열, 이준석으로 완전히 갈라졌다.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갈라졌을까?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제가 얼핏 보기에는 한 6대 4 정도로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책임론이 한 60%, 그 다음에 윤석열 책임론이 한 40%, 이 정도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민주당 쪽에 여러 가지 일종의 역댓글 이런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완전히 6대 4 정도면 완전히 갈라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디스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영남 지역 쪽으로는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 지지자, 잘 아시다시피 뭐 서울이나 아니면 20대 남자, 2030 남자 뭐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겹치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지지자와 이준석 지지자가 겹치지가 않고요. 윤석열의 핵심 지지자는 이준석 대표를 경멸을 합니다. 저런 버릇없는 이라고 해서 경멸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의 핵심 지지자들은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말 꼰대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가 겹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있게야. 그러나 많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지지층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 같은 데 보면 완전히 충돌하고,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이준석 지지자는 윤석열을, 윤석열 지지자는 이준석 대표를 경멸하는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의 지금 이 양쪽 지지자들은요, 그게 신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제 유튜브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댓글 제가 일별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도 뭐 몇 대 몇이라고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양쪽 그 지지자들이 붙어 있다. 누구 책임이냐를 둘러싸고 분열이죠. 분열이죠.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럼 이준석을 버리고 가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 지지자한테 제가 또 질문을 하자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버릴까요? 뭐 하자는 얘기냐? 자기의 신념만 관철되면 정권 교체는 안 돼도 괜찮냐? 하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왜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핵심 지지자들처럼 이준석은 집으로 가라. 그럼 이준석이 집으로 가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뭐가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로한국당 되는 거죠. 도로한국당.
왜냐하면 탄핵 이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도로한국당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에서 26년을 정치를 했던 홍준표 후보를 배척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죠? 도로한국당으로 가지 않겠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좀 높여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을 자르고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르고 가면 도로한국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제 댓글을 보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다, 윤석열을 잘라야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잘라야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올라간다. 글쎄, 저희 경험으로 보면, 제가 내년까지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대선을 관찰을 한다면, 저는 8번째입니다. 8번째 대선을 관찰해보는 정치부 기자로서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잘라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뺄셈의 정치죠. 뺄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자르고 순혈주의로 갔을 때 대선은 졌다.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념의 문제지 분석의 틀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 핵심 지지자와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핵심 지지자가 충돌하니까 어찌 보면 이 두 사람과는 그래서 더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합쳐져서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의 지지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합쳐져서 정확하게 20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합쳐지는 게 분열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된다. 그거는 명백하다는 거죠. 저희 경험상으로 봐도 명백하고, 지금 여론조사 전문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분석을 종합해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있어야 된다. 이 지지자가 양쪽의 지지자가 합쳐져야 된다. 근데 이거를 지금 철저하게 분열시켜놨다. 그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자 지지자들이 전부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대선에 졌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 물러나고 이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겠죠. 윤석열 후보 잘 아시다시피 그때부터는 정치를 더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되지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냐? 대선 후보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런 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럼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 진영과 이준석 대표 지지 계층 간에 그걸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양쪽이 반목을 하고 분열을 했다. 지금 그런 형상이 보이니까 이걸 방치한다.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가장 큰 피해가 가겠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가겠죠. 윤석열 후보한테 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다. 가장 큰 피해가 자기한테 올 테니까 그 피해를 막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별로 안 보인다. 진중권 전 교수 보니까 이 당은 후보와 대표가 서로 반목해가면서 마치 낙선운동 벌이는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라보면요, 그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각 진영이나 그 지지자, 핵심 지지자 이쪽에서 서로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래야 될 판인데 자기네들끼리 반목을 한다는 거죠. 이걸 통합시키지 않고서 대선이라는 것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이치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합쳐놔야 될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다 있죠. 물론 다 있죠. 가장 큰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윤석열 후보한테 있죠. 이게 정권 교체가 안 됐을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이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책임을 크게 보고 여기에 빨리 나서라. 물론 이제 오늘 뭐 나섰고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한테 뭐 위임을 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수습에 나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손 털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또 이 지지 진영의 지금 이 갈등, 반목 이거를 어루만지고 합쳐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할 거야 라고 그냥 퉁쳐놓고 본인은 뭐 본인 일만 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한번 얼마나 많은 윤석열 후보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반목하고 대립하고 또는 절망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아직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런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본인이 피부로 느끼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인이 자각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 수습의 첫발이 돼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수습하는 건 수습하는 거대로 윤석열 후보의 몫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